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함께 잊히지 않는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했던 말, 혹은 하지 못했던 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큰 선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어쩌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직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장을 봐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우리의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받아보면 늘 비슷한 말씀입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언제 한번 얼굴 보러 오너라. 우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다음에 갈게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그 순간에는 정말로 바빴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밀려 있었고 아이 학원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집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는 말은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3이 된 한 남자입니다. 그를 편의상 성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성호 씨는 젊은 시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입사해서 밤낮 없이 일했고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책값, 용돈,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 등록금까지. 성호 씨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는 일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번 달은 좀 바쁘니까 다음 달에 가야겠다. 이번 주말엔 아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 안 되겠네. 다음에 가자.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머니를 찾아가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실 때마다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밥은 먹었니? 회사 일은 잘 되고? 성호 씨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별일 없으시죠? 그리고 대화의 끝에는 항상 어머니의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 보러 오너라. 보고 싶다. 그러면 성호 씨도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곧 갈게요.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이런 대화가 몇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찾아갔지만 그 외에는 한 해에 한두 번 찾아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이끄는 것이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잘해드리면 된다. 그 전제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성호 씨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전화하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형, 엄마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면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성호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그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2~3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얼마나 심한 걸까? 괜찮으시겠지.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언제였더라. 그리고 문득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 보러 오너라.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에 갈게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그 다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긴 상태였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보살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성호 씨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셨고 머리카락도 더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는 그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바쁜데 뭘 이렇게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식이 바쁠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큰 수술 없이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성호 씨는 그동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미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막상 미루고 보니 별일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그 며칠은 성호 씨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씨가 어렸을 때 이야기, 동생과 싸웠던 이야기, 첫 출근하던 날의 이야기. 성호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화로는 늘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같은 짧은 대답만 했을 뿐 이렇게 옛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너 어릴 때 말이야.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엄마 부르면서 뛰어왔잖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성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끝에서부터 났었잖아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 냄새 맡고 뛰어왔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성호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진짜 웃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거였구나. 돈을 더 보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큰 선물이었구나.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와야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찾아와야겠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다짐을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쯤 성호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고 미뤄두었던 업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그를 조금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그래, 했지. 너는? 저도 먹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오너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성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였고 빠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엔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요. 그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바쁜데 어쩌겠니? 그 다음 주에 보자.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랬듯 더 이상 보채지 않으셨습니다. 성호 씨도 그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기 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처럼 잠을 자다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성호 씨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약속했던 그 주말을 며칠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성호 씨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던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면서 성호 씨는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일기 같은 수첩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날그날의 날씨, 먹은 음식, 그리고 가끔 자식들에 대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성호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성호랑 통화했다. 목소리가 좋아서 다행이다. 다음 주말에 갈비찜 해줘야겠다. 우리 아들이 갈비찜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바빠서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오면 실컷 먹여보내야지. 그 글을 읽는 순간 성호 씨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짧은 통화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만으로 안부를 가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미리 음식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수첩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엄마, 다음 주엔 회사 행사가 있어서요. 그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엄마, 다음 주말엔 행사가 있긴 한데 토요일 오전에 잠깐이라도 들를게요. 갈비찜은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얼굴 보러 갈게요. 그 한마디였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미리 갔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에게 남은 것은 한 번 더 노력해보지 않았다는 후회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호 씨는 그 일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고 그 떠남은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었고 큰 효도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기쁘게 받아들이셨겠지만 부모님이 진짜로 바랐던 것은 훨씬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냥 자식의 얼굴을 보는 것, 그냥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호 씨는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가끔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큰 사건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호 전화 왔다. 목소리 좋다. 민지 딸과 사진 보내줬다. 많이 컸다. 오늘은 자식들 생각하며 김치를 담았다. 가져다 줘야지. 평범하고 작은 일상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압니다. 부모님께 큰 것을 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그때 한 번 더 가봤더라면 하는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순간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신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효도 여행을 가야지 같은 큰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엄마,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하루를 환하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언제 한번 오너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바쁘긴 한데 잠깐이라도 들를게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고 하지 못한 말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표현이 서툴렀더라도, 자주 찾아가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은 자식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회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내 손자녀에게,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말입니다. 후회를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다른 사랑으로 바꾸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지 못한 말이 있으셨나요?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감사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하고 싶었지만 가장 하지 못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잠깐이라도 연락을 드려보세요.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셨다면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지금 한번 전해보세요. 부모님은 어디선가 그 마음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 가장 큰 선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